김성택은 아침 일찍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가 연이어 잡혀 있었고 오후에는 중요한 계약 건으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손자 유민이의 유치원 봄 소풍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성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 작은 손자였어요. 아들 지훈이가 어릴 때는 회사 일에 치여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손자에게만큼은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회장님이 손자 일정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을 정도였죠. 유치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색색깔 모자를 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민이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 소풍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지. 성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단체 게임을 하는 동안 성택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한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정해 보였죠. 그런데 그 순간 성택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도 말이에요. 성택은 무의식 중에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 급하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성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오늘 본 그 젊은 선생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눈매와 미소가 계속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성택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택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그는 집안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의 행방을 몰랐던 그 시절, 성택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명을 쓰며 지내고 있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정수희였어요. 마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성택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위장 신분으로 살면서도 수희 앞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수희는 성택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눈빛이 그래요. 수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성택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의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마을 뒷산을 함께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희의 작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꿈꿨습니다. 성택에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성택의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택은 견딜 수 없었어요. 수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택은 그날 밤 수희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수희에게 편지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녀가 자신을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자신을 나쁜 남자로 기억하게 두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성택은 수희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이죠. 몇 주가 지난 후 성택은 다시 유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민이가 친구와 작은 다툼을 벌였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아버지로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교무실에서 지연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성택은 또다시 그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유민이가 친구 준호와 블록 때문에 다투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지연은 유민이를 부드럽게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유민아,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잖아. 그게 더 멋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성택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 수희가 자신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존심이 세서 먼저 사과하는 걸 어려워하던 성택에게 수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강한 사람이야. 수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성택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고집센 성택도 그녀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연이 하는 말이 수희와 너무나 똑같았어요. 지연이 유민이에게 하는 말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 방식이 정말 수희를 닮아 있었어요. 성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께서도 교사셨나요? 성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늘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성택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가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수희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혹시 수희의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의 딸을 만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성택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유민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지현의 교실을 지나게 되었어요. 교실 벽면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액자가 성택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지연이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은 성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수희였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와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택은 사진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택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으신 건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사진이라서 늘 간직하고 있어요. 지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현은 분명 수희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택은 비서 차무열을 불렀어요. 차무열은 성택과 30년을 함께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열아, 부탁이 하나 있어. 조용히 조사해 줄 일이 있는데.
성택은 지연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출생 기록, 가족 관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에요. 차무열은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의 본명은 정지연이었고 어머니는 정수희였습니다. 수희는 지연을 혼자 키우다가 지연이 2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무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수혜 씨의 호적을 보니 지연 양의 아버지라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성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나이와 수희 혼자서 키웠다는 걸 보면 지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희가 자신을 기다리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만약 자신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좀 더 일찍 찾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확인한 성택은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수희와 지현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택은 수희가 남긴 흔적들을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차무열을 통해 수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을 알아냈고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연립주택가에 있는 낡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혹시 이전에 여기 살던 정수혜 씨를 아시나요? 성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집주인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 착한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딸 하나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밤늦게 과외까지 하면서 생활비 벌려고 애쓰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성택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수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 딸이 참 효녀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끔 이 동네에 와서 이웃들 안부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 한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 성택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자신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 지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유민이까지.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에게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희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성택은 지연을 따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지연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유민이 교육 상담차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지현은 유민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성택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 어머니 이야기요? 가끔 어릴 때 얘기는 해주셨는데. 지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성택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용기를 냈어요. 지현 선생님. 성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유민이 상담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 꼭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지연은 성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유민이에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성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연아,
너의 어머니 정수의 선생님을 내가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아신다니, 그것도 성씨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니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40년 전, 내가 28살이었을 때 말이야.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가짜 신분으로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야 했어. 그때 너의 어머니를 만났지. 성택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는지, 수희와 어떻게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야만 했는지까지요.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어머니가 평생 입을 다물고 있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수희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있으면 수희와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고, 성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지연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고. 그 순간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연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이해해달라고 하셨죠. 지연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적인 영역이라 생각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의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어요. 성택 씨, 당신이 떠난 이유를 알고 있어. 나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것도 알아. 원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이에게는 당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기장을 다 읽고 난 지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져 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원망도 분노도 없이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성택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봤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택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너와 수희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하셨죠.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와 저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연은 성택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나타나면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성택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연의 배려를 이해했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수희를 너무나 닮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성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는 관계였지만 적어도 지연과 아버지와 딸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편안해졌어요. 성택은 지연에게 젊은 시절 수희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택은 지연이 교사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수희를 닮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지연도 성택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무렵 성택은 지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사재를 털어 교육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현아,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느 주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성택이 말을 꺼냈습니다. 희망교육재단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지. 그런데 이 재단의 대표를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지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유치원 교사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겠다니요. 아버지, 저는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아니야, 지현아. 너는 이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 유치원에서 너를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내가 다 봤거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 성택의 말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교육에 헌신하셨고 자신도 그 길을 걷고 있었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 성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전히 비밀로 해야 해. 공식적으로는 내가 훌륭한 교육자인 너의 능력을 인정해서 맡기는 것으로 해야지.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단 출범식이 열린 날, 성택은 단상에서 지현을 소개했습니다. 정지현 대표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온 분입니다. 그분의 교육 철학과 열정이야말로 이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두 사람의 진짜 관계를 알지 못했지만 성택은 마음속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택과 지연은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드디어 완성된 느낌이야. 성택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중에라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당당히 불러주고 싶을 때가 오면 그날을 기다릴게. 그때까지 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지켜볼 거야. 지연은 성택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는 관계였지만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수희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